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뉴스 케어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존에 언급드리고 리포트 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 번에 시각적으로 얻어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차트로 표현해 놓는 것이고요. 차트 속에는 저는 많은 내용들이 다 심리도 들어가 있고 돈의 수급 현황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안 좋은 이슈나 좋은 이슈가 다 그 안에 표현되는 것이 바로 차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물리학적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추정해낼 수가 있죠. 안 좋을 땐 안 좋은 방향, 좋을 땐 좋은 방향. 그래서 보통 보면 제가 이동평균선에 화살표만 달아놔도 그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이런 것만 측정해 놓게 되면 이게 나중엔 어느 쪽으로 흐르겠구나라는 것들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도 기존에 한 번씩 이야기 드렸습니다. 간단한 논리긴 한데요. 그런 방법도 자기만의 노하우로 좀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직관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좋을 거고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하는데 같이 활용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 중에서는 자기가 보유한 게 있는데 좀 야리무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것들은 좀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댓글을 같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조금 더 우리가 공유해가는 과정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한번 좀 셀렉션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KH바텍입니다. KH바텍의 핵심은 스마트폰 메탈 커버와 물방울 힌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7월 10일 날 삼성전자 언백 행사가 있습니다. 그 앞전에서 뭐 하겠어요? 당연히 선반영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6월 달에 피크가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지금 5월 중순에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자리 잡고 다시 한번 업사이드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1년에 한 번 보는 주식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3월이나 4월쯤 이 구간 투자해서 우리가 수확하는 기간 한 7월쯤 이 구간에서 항상 동종목의 주가의 가장 높은 고점이 형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년에도 아마 똑같은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크게 변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맘때쯤이면 아마 같이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도 폴더블 폰은 나온다라고 해서 뭐 파워 엠텍 이런 회사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거기는 주가가 급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뉴스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열광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니 그 녀석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KH바텍이 덜 올라갈 만한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22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오는 건 당연히 맞는데 지금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됩니까? 다 몰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있는데 여기 지금 122평이 하단이 있잖아요. 이거 끌어올리는 부분까지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121평하고 221 이동평균선하고 만나는 점 그 자리에 일봉 위치 그 위치가 저는 매도 타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 정도나 7월 정도 사이에 분명히 좋은 업사이드 부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윗단 방향으로 목표가 컨센서스들은 최단은 18,000원 뭐 이렇게 찍혀 있기도 합니다만 더 높이 보는 데도 있어요. 사실 윗단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전 이동평균선 기준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1 이동평균선과 122 이동평균선 이 구간이 만나는 자리 일봉의 위치 이것을 가장 전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서 여러분들 같이 뭐 어차피 공유해 나갈 테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공부를 해보면 우리 선시그널 한번 들어왔죠. 그 다음에 눌림 들어온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들어가는 거 좋냐 나쁘냐 그닥 좋은 자리는 아니죠. 한다고 그랬으면 좀 눌림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가다가 기간 조정이 나오든 조금 눌림이 들어오든 그런 구간에 매수하시는 거에 상당히 좋은 구간이 되겠지만 업사이드 많지 않으니까 다른 종목을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기존에 어떻습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수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 되면 수익 실현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LG노텍 같은 경우가 뭐 하반기 때 좋아질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이폰 나오려고 하면 적어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주식이라는 것이 그냥 한번 일방적으로 일자선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확정하고 나면 조금 숙축이 돼야 되고 다시 배열을 타고 가야 되니까 저희가 볼 땐 지금 60일과 122 이동평균선 주 구간이 만나야 되니까 다시 한번 122 이동평균선 구간까지 하방으로 눌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건 기업의 내용이 나빠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차익 실현물 나오게 되면 급등한 부분에 50% 정도는 충분히 조정을 받아주는 것이 다시 한번 매기가 들어오기 가장 좋은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이때 매수했다가 이때에서 뭐 일명 물타기를 하신 분들 라고 생각해 보면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뭐 18만 원까지 내려와서 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19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에서 평균 매수 단가를 대부분이 21만 원 정도에 맞추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에 보통 보면 처음엔 1,000만 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두 번째도 또 1,000만 원 넣어서 평균 매수 단가를 21만 원에 맞췄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 되면 적어도 추가로 들어간 물량 1,000만 원 정도는 반드시 뭐합니까? 덜어주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장기간 또 보유하려고 그러면 또 눌림이 들어와서 이 구간 아래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 종목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것들도 트레이딩 할 때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해주시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물량은 얼마였습니까? 예,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도 왔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예, 반 정도 수익 실현해 주는 것은 아주 가벼운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아주 저점 구간에서 처음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트레이딩 포인트가 전혀 다른 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익절 라인을 잡아놓고 가시던 홀딩을 할 거라고 그러면 아니면 차익 실현 아예 100% 해버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림이 들어오는 구간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그때쯤 매수로 공략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보유한 시점별로 각자의 예를 들면 트레이딩 포인트가 다 다른 것들이죠. 저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진행이 됐다 그러면 1번 케이스 물을 탔다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저는 50% 이상은 다 털어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리셋을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눌림 들어온다고 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해서 1,000이 2,000이 됐어요. 그럼 2,000을 다 털고 다시 아래로 눌림이 들어오면 1,000을 매수하는 그런 방법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 밑바닥에서 매수하신 분, 뭐 19만 원이든 18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면 어떻습니까? 예, 다시 올라왔는데 수익 상당히 많이 났잖아요. 그럼 뭐 저기서 더 추가로 업사이드가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수익 실현하고 눌림 자리에서 다시 잡아주면 다시 리셋하고 수익을 실현해야지만 현금화되는 거고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돈 상당히 중요하죠. 자, 현금화 시킨다는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수익까지 다 챙겨서 현금화 시켜놓고 다시 한번 어떻게 되면 수익금을 빼놓고 다시 원금을 다시 투자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생각해보면 그 점이 상당히 투자할 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BH 같은 경우도 다 당연히 아이폰향 매출이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BH 같은 경우는 지난해 평균 매수가 아까 뭐 23,000원 정도 되실걸요. 아마 제가 그때가 내용이 그 후로는 어떻습니까? 예, 커버링 이때 못 치신 분 같은 경우는 못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반인이 저것도 못 빠져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구가 왔으면 수익 실현 해주는 게 맞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LG 이노텍처럼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포인트를 한번 상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근데 LG노텍하고 BH하고 자화전자하고 이 종목들을 세 개를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가 좋은 케이스일까요? 안 좋은 케이스일까? 안 좋은 케이스가 더 많겠죠. 그래서 셋 중에 하나만 골라서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복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중복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가지게 되면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동시에 무너져 버리니까 완전히 다의 자산 부분에서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향이라든지
아이폰이야 이렇게 분산해서 하려면 낮은 그래도 같은 분야지만 그죠? 리스크 분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점들도 우리가 늘 투자할 때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성이 좀 더 많은 곳에 뭐 내가 포지션을 좀 많이 집어넣고 가는 거나 이런 방법을 골라보셔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아이폰 관련된 부분은 AI 폰 나오면 뭐 그래도 바람이 한번 센세이션하게 불 테니까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사실 그런 거잖아요. LG노텍은 주당 가격이 한 뭐 20만 원 훨씬 넘고요. BH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대고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뭐 2만 5천 원, 3만 원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줄일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잡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롯데이노베이트 제가 생각하는 점수는 이 정도 종목이면 점수는 한 7점 정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예를 들어 상승했다 조정을 받았고요. 이때 뭐 사실 올라가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 구간이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 빈 공간이 드디어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 상단에서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죠. 그렇다고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일정 부분 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게 기관에서 매수를 하든 어디서 매수를 하든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는데요. 자, 3만 원에 매수해서 3만 6천 원, 7천 원 정도 간다 그러면 20% 이상의 수익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해볼만 하죠. 적어도 갭이 말입니다. 최고점, 그러니까 평균 매수단가 가장 많은 곳이 단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 3만 8천 원, 3만 9천 원 정도에 걸려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갭이 한 30% 정도면 충분히 매수가 들어와서 트레이딩 부분으로 접근도 가능하고요. 사실 이 바람이 불 때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갭이 떨어져야지만 다시 한번 기관이나 또 외국인 이런 곳에서 관심을 갖고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전통적인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제 경험치기도 한데요. 그걸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표현할 수가 없죠. 그걸 대부분 표현하는 것들이 뭐 밸류에이션이 뭐 낮은 구간에 존재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뭐 언제는 뭐 이쪽 분야들이 PER 밸류에이션이 뭐 15, 14, 20 뭐 이렇게 가지 않았나요? 그 자체가 다 대부분이 밸류에이션이 높게 측정이 되어져 있는 것 자체니까 그 다음부터 뭐냐 확장 수축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222동 평균선 이 구간에서 이 아랫단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겁내지 말고 저는 공략하는 게 크게 나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최소 36,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때문에 지금 오버행이 나오고 주가가 눌렸다라고 말씀드렸고 18,170원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18,170원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가의 갭이 떨어지는 갭이 점점 쪼그라들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격이 근접했기 때문이죠. 저 가격 밑으로 내려갈 만한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구간 중심값에 딱 와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과 이 구간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타겟 프라이스는 유상증자 물량이 20%니까 이 부분은 좀 삭제해 놓고 바라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이상 가면은 수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크업 해주고 저라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꼭 그렇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와서 정상적인 파형대로 하면 이 구간과 이 구간 높이도 거의 맞아 떨어졌고요. 뭐 다행히 유상증자 가격이 거기 설정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뭐 저 고점에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유상증자를 참여해야지만 아마 물타기도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매수해서 추가적으로 유상증자 참여한다고 해도 그분들 평균 매수한가는 저게 25,000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까지 올라가는 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SSD 관련돼서는 상당히 시장이 반응이 좋죠.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은 바로 SSD의 용량이나 성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투자 포인트로 생각해서 좀 가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 공간에 비어있는 구간, 이 구간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충분히 예를 들어 수급적으로도 커버 쳐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6월 말까지는 제가 볼 때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언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한 적어도 6월 중순 사이에는 적어도
매수는 다 마무리해놓고 기다려야 된다. 달릴 땐 우리가 절대 못 따라잡는다. 이런 종목들은 스몰 캡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한 번에 어떻게 되면 갭 상승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놓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점수는요, 오늘 한 8점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플러스입니다. 인터플러스 같은 경우 제가 이때 공략 얘기를 드렸고, 많이 이때나 두 군데 얘기 드렸는데, 이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뭐 편안하게 지금 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시장을 보면서 관망도 하면서 지켜보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하려고 들면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아마 이런 것들이 바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표현을 갖다 쓰는 겁니다. 불과 15%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내가 사기엔 좀 어중간한 가격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점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사이드로는요. 볼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매기는 더 들어올 거고 삼성전자 원팩 행사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KH 바텍도 같은 이슈나 같은 내용 비슷한 구간에 주가가 같이 움직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야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포인트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구간까지 항상 무엇을 줘야 된다? 예, 시간을 줘야 된다. 자, 뉴스 때문에 오르고 조정을 쭉 받았어요. 모니터링 하는 시간도 2달이 걸렸는데 매수해놓고 상승하는 기간까지 또 2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짧게 들고 계신 분들이 한 달 정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인데 이만치 먼저 선매수를 해놓고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나서 바로 주가가 오르길 바라는 건 조금 욕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매수하고 나서 일주일, 열흘 만에 주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상당히 운이 좋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지 매번 예를 들면 그렇게 매수한 다음에 바로 뭐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주면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인텔리한테 그 여러분들 뭐 위성통신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세트레가이라든지 AP 위성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한참 달리고 있잖아요. 항상 이슈가 돌고 있는 것, 달리는 거 올라타는 것, 그 달리는 거 올라탈 줄 아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랬다 봤자 들고 있는 기간이 크게 오랫동안 들고 있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상승폭이 크고 윗단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폭이 그만큼 반대로다가 오뱅 이슈도 크게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인텔리전 탱크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실적이 별로 안 좋은 내용들이 거의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방에 있는 업체들이 M&A도 있었고요. 오더가 잘 안 나온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연된 것도 있고 2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가장 피크는 4분기였다라는 것들도 예상치가 나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서서히 우상방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턱이 여기 있으니까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5,0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고 가야죠. 그래도 이 종목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거 잘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리포트 이날 매수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 눌림이 당일날 어떻게 돼요? 하루에 음봉 쫙 떴다 바로 오후장 되면서 양봉으로 끌어올린 날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한두 명 정도는 매수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만큼 중턱에 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수했으면 상당히 편안했겠지만 눌린 구간에 들어오는 거 이 구간에 매수한 것도 잘한 거다. 들어가는 포인트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 눌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는데 그 밑으로 또 떨어지면 쫄아야 되나요? 그 쫄 필요는 없겠죠. 더 분할 매수해서 그때 평균 매수 단가를 잘 조정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럴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점수를 한 9점 정도 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계시다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자기의 주가 가치는 충분히 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인공위성 통신 장비, 안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동사가 지금 좀 거래하고 있는 곳들 자체가 항상 존재하고 이미 수주 받아놓은 곳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수주 내용이 있는 것들이 결국은 실적으로 인식되는 과정까지만 기다리는 그 인내심, 시간 이런 것들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롱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석유화학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이제 볼 때가 됐다. 그래서 SO일하고 코롱인도하고 제가 좀 골라서 이야기를 드렸고 SO일 같은 경우는
좀 더 주가가 낮은 구간에 매수를 하면 상당히 좋다. 그래서 65,000원 가격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당히 나중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유가라는 것들이 어떻게 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한방향으로 쭉 흘러갈 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OL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역사적 저점 구간에 와 있다는 말씀드렸고, 고롱인다 같은 경우는 타이어 업체가 상당히 좋다. 중국 같은 경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중고를 새고로 바꿔주면 그걸 보상해주는 국가적인 정책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타이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나름 그래도 정책의 이슈를 좀 받을 거다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타이어 업황이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타이어 코드를 납품하는 고롱인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베트남 공장도 양산이 잘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면 마진율도 상당히 좋을 것이고, 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의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름이 성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갑자기 뭐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진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예를 들면 성수기로 더 접어들면서 괜찮은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겨울 의류를 생산해도 항상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 분기보다 2달 앞서서 진행되는 내용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까지 고려해보면 패션도 그렇고 타이어 부분도 그렇고 그런 쪽에서 잘 나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윗단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거렁인더를 갖다가 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딱 자리를 도달되고 나서 확실히 눌림이 들어오니까 항상 기관이 매도를 치는 그 구간에 대해서만큼은 잘 한번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가 목표가는 처음에 얘기 드릴 때 뭐 5만원까지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트레이딩 포인트를 볼 때는 저거 좀 다르죠. 실제적으로는 45,000원짜리 저 정도까지만 보시면 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가 첫 번째 시그널 들어오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222이동평선 넘어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살짝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포인트를 두 가지 잡아야겠죠. 저기서 저 자리 근처로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수급의 현황들을 파야 돼요. 수급 현황이 좋다라고 하면 매크로 환경이 좀 좋다 그러면 좀 윗단으로 갈 거고, 그리고 눌릴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아랫단에서 눌릴 겁니다. 그 점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일단 포워드 가이던스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221 윗단으로 보긴 하는데 221 그 언저리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눌리겠죠. 자, 제가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역배열로 오다가 턴어라운드 해서 221 터치하고, 그 다음에 눌리는 거, 어디로 터치한다고요? 예, 121 2평, 요 구간,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것들 늘 참 이야기 드립니다. 뭐, 122동평균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긴 한데요.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61 2평의 갭하고요. 122동평균의 갭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갭이 휘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이면 여기 눌려 들어오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2동평균선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트레이딩 포인트로 잡으셔가지고 그걸 자리를 잘 잡아서 수익 실현 구간을 잘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2차로 상승하는 구간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예, 5만원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저는 그려놓고 이 종목은 터치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모형 같은 경우 지금 어차피 제가 이미 설명을 아마 충분히 과거에 드렸을 거예요. 이쪽에 실적이 안 좋은데도 올라간 게 이상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업적 개선이다라고 할 때 올라와서 222동평을 터치한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터치해도 우리가 원래 매수하는 포인트고요. 여기도 매수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랫단도 내려가는 건 겁내지 말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고용 같은 경우는 저도 뭐 트레이딩 포인트 상으로만 7점 정도 줄 겁니다. 근데 업사이드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윗단이 많이 있고 비은 자리까지 공간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인 수익률은 충분히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커버링 부분은 충분히 들어오겠죠. 동종목이 뭐만 안 하면요. 뭐 이상한 유상증자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런 것만 없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래저래 길게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나름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판단과 제 생각이 어떻게 공유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는 케어만입니다.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